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썸네일을 통하여 보셨겠지만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뼛속 깊이 무속적 청와대 접수 두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제목은 그러니까 제목뿐만 아니라 오늘의 논평은 이 논평의 내용 전체가 저의 논평이 아닙니다. 누구의 논평이냐면 바로 오늘 2022년 1월 26일자 동아일보의 그 유명한 논설위원 송평인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 제목이 뭐냐면 샤머니스트 레이디, 그리고 이제 부제목에다가는 뭐라고 썼느냐면 김건희 뼛속 깊이 무속적 청와대 접수 두고 볼 수 없다. 사죄 정도로 퉁칠 문제 아니고 반드시 납득할 만한 처리가 있어야. 제가 왜서 오늘 논평에서는 특별히 이분의 이 샤머니스트 레이디란 제목의 칼럼을 읽어드리고자 하느냐면, 그동안 이분께서는 이미 여러 편의 칼럼을 통하여 주야에는 그 김종민과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특히 이분의 칼럼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걸 제가 압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들면 그 조갑재라고 하는 보수우파 쪽에 아주 유명한 대기자 출신의 그런 평론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신의식의 그 신의 한수에서도 이분들은 이 동아일보 송평인의 칼럼만 나오면 언제나 칼럼 내용 전문을 거의 다 읽어드리다시피 하면서 전해드리곤 하거든요. 그만큼이나 이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이 아주 유명한 거죠. 그리고 그 칼럼이 문체가 아주 간결하고 거의 군더더기라고는 한 조각도 없으리만치 문제의 여해들만을 딱딱 집어내서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또 굉장하게 잘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문화, 경향 이런 꽤 유명하다는 신문들은 거의 모두 한 번씩은 샅샅이 뒤져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문들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유명한 논설위원들, 이하면 조선일보의 그 김대중 고문이나 또 그리고 동아일보의 그 유명한 대기자 김순덕의 칼럼이나, 하여튼 이런 유명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불거진 이 점쟁이 무당 노릇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은근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과거에 그리고 평소에 정말 한다 하는 그 유명한 대기자 출신의 유튜브의 평론가들, 이를테면 바로 조갑재나 그리고 고영신이나 김영환이나 그리고 한때는 경기지사까지 했었던 그 김문수 같은 이런 분들이 김건희의 그 점쟁이 무당 노릇에 대하여 모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진보 좌파 쪽의 국민들이 이 진영 논리에 빠져 옳고 그름도 가리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자기 편만 드는, 그냥 자기 생각도 사상도 영혼도 없는 좀비 같은 자들이라고 항상 질타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 점쟁이 무당 노릇과 관련해서는 보수우파도 진보 좌파와는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나아가 아주 김건희를 가리켜 김건희야말로 이번에 국민 누나까지 되었다고 이런 허튼 소리를 제치는 것을 좀 보십시오. 정말 미쳐도 한참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망발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다 대고 함부로 국민이라는 이 두 자를 제멋대로 가져다 붙이고 그럽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냥 오늘은 이 너무나도 유명한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그 칼럼을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송평인 칼럼 샤머니스트 레이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유튜브 채널 직원과 주고받은 무속 관련 발언은 씁쓸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 직원이 아는 도사 중 한 명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민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하자 김 씨는 그런 생각이 도사들 세계에서는 널리 퍼져 있는 것이냐, 그 도사가 누군지도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도 되묻지 않고 옮길 거야 하고 천연덕스럽게 답했다. 김 씨는, 그러니까 김건희예요. 김 씨는 이 바닥에선 누가 굿하는지 나한테 다 보고가 들어온다고 떠벌렸다. 유튜브 채널 직원이 홍준표도 굿했어요? 유승민도? 라고 묻자 김 씨는 그럼
이라고 대답했다. 홍준표, 유승민 둘 다 굿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굿의 세계에 참과 거짓의 구별이 중요하겠는가? 그 세계는 효험만이 중요한 세계다. 그러니 허위 이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적어넣었을 것이다. 김씨는 내가 신내림을 받았거나 한 건 아닌데 웬만한 사람보다 점을 더 잘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당을 많이 만난다는 세간의 손을 굳이 부정하지 않은 채 무당이 저를 잘못 보고 제가 무당을 더 잘 본다는 말도 했다. 김씨의 자의식은 단순한 무속의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 무속인이다. 김씨는 남편도 약간 영적인 끼가 있거든. 그래서 나랑 연결된 거야 라고 말했다.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토론에 나오는 건 영적인 끼가 없으면 어렵겠다. 이미 3명의 도사가 등장했는데 그중 무정은 윤 후보도 진작 알았던 모양이다. 김씨는 무정은 남편을 20대 때 만났다. 남편이 계속 사법고시에 떨어져 한국은행에 취직하려고 하니까 너는 3년 더 해야 한다고 해서 붙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윤 후보를 만나기 전에 알고 지낸 다른 검사의 어머니는 암사 비슷한 걸 차려놓고 점 보는 사람이었다. 굿하고 점 보는 것 자체가 욕할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도 불교도도 샤머니즘적인 신자가 적지 않다. 교회나 절에 다니면서 복을 비는 것과 굿이나 점을 보며 복을 비는 것이 뭔 차이가 있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별로 없다.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던 어머니들의 정성을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할 수만 없다. 굿을 하든 점을 보든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그런 정성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김씨는 허위 이력을 적은 서류가 적지 않게 드러났다. 그의 어머니는 은행 통장 잔액을 유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주가 조작한 도이치모터스에 돈을 빌려준 데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그 집안이 검사 사유를 얻는 데 집착한 이유와 무속을 가까이 한 이유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슬아슬 살아왔으니 늘 불안했을 것이다. 김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직원이 기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기자가 아니니 단순히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생활로 보호받아야 할 영역을 침해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사실에 눈 감는 법정이 아니라 이민희 진실에 관심이 많은 일반 사회이다. 엎질러진 물의 책임은 그와 누나 동생한 그 김씨에게 있다. 김씨가 샤머니즘에 빠졌다는 사실 이상으로 충격적인 건 통화 공개 이후 원더우먼 등 영화 포스터에 김씨 얼굴을 합성하며 걸크러시하다고 두둔하는 반응이다. 물질주의와 무속의 결합이 김씨 같은 서울 강남 졸부들에게 이상한 것이 못 되듯이 이준석이나 이대남에게도 그런 것인가? 국민의힘은 이런 반응을 내세워 윤 후보 자신이 그 일부인 샤머니즘의 문제를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 조선 고종 때 민비는 이모 굴란으로 쫓겨났다가 황궁하면서 박창렬이라는 무녀를 데리고 들어와 국무당으로 세우고 대소사를 의논했다. 민비는 그를 언니라고까지 부르며 가까이 했다고 한다. 무녀에게 놀아난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 장희빈에 이어 민비 그리고 샤머니스트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 사주로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납득할 만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때는 저희 논평을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